영양제 한 움큼을 입에 털어넣고 카페인으로 억지로 뇌를 깨워가며 오늘 하루도 꾸역꾸역 버텨내셨습니까? 통장에 찍히는 숫자 몇 개를 늘리겠다고,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럴싸한 명함을 쥐어보겠다고. 우리는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 내 몸을 갈아 넣으며 기꺼이 수명을 가져다 바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최고급 병실에서 쉬면 된다는 미련하고도 오만한 착각에 빠진 채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헐값에 팔아넘기며 성공을 쫓는 이 멍청한 현대인들을 향해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아주 차갑고도 뼈아픈 조소를 날립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쫓는 돈, 권력, 타임의 부러움 같은 것들은 내 육체가 온전할 때만 즐길 수 있는 얄팍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쥐어준들 당장 내 몸이 병들어 숨쉬기조차 고통스럽다면 그깟 황금왕관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것은 그저 화려한 감옥에 갇힌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세상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나의 몸을 스스로 박살 내놓고서 행복을 바라는 것만큼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순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쇼펜하워의 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붙들고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건강이 중요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동네 보건소 벽에 붙은 포스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짜 파고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왜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을 가장 쉽게 무시하는가? 쇼펜하워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차마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쾌하게 꿰뚫어 봅니다. 먼저 이 말의 겉면부터 차근히 뜯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거지와 병든 왕, 이 두 인물을 나란히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쇼펜하워의 의도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지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끼니도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반면 왕은 인간 사회에서 꼭대기에 선 존재입니다. 모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조아리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거지보다 행복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워는 여기에 딱 하나의 조건을 끼워 넣습니다. 건강이라는 조건을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 두 사람의 행복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인간이 평생을 걸고 쌓아올린 모든 것, 재산, 명예, 권력, 인맥,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건강이라는 단 하나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궁전을 올려놓았다 한들 전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는 넘쳐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의 통장 잔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급 외제차 핸들을 잡을 기력이 없는데 그 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넓이 넓은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신음하는 것이 과연 행복입니까? 바로 옆병실에서 소박한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드는 건강한 청년이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것. 이것이 쇼펜하워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워가 이 말을 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건강 챙기라는 충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체계 안에서 인간의 행복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즉 나 자신의 본질적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건강, 비질, 성격, 지적 능력, 감수성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세 번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즉 명예와 평판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세 범주 중 첫 번째, 즉 내가 무엇인가가 나머지 두 가지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범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위해 첫 번째인 자기 자신을 갈아넣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면서 정작 그 삶을 느끼고 경험하는 주체인 자기 자신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모순입니다. 잠시 우리의 하루를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SNS를 들여다봅니다. 아직 몸이 제대로 깨지도 않았는데 머리부터 정보의 홍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씻고 급하게 뭔가를 입에 쑤셔 넣고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회의, 보고서, 이메일, 전화, 또 회의. 점심시간마저도 온전한 휴식이 아닙니다. 동료들과의 식사는 반쯤 업무의 연장이고 혼자 먹더라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오후가 되면 피로가 밀려오고 카페인을 또 투입합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은 계속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집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연봉이 오르면, 직급이 올라가면, 집을 사면, 차를 바꾸면 그때는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욕심이 커지고 직급이 올라가면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집을 사면 대출을 갚아야 하고 차를 바꾸면 유지비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쉬겠다는 약속은 결국 영원히 이행되지 않는 어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음을 들고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건강입니다. 쇼펜하워가 이 점을 얼마나 날카롭게 간파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도 없었고 새벽 배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간이 행복을 찾는 방식의 근본적인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류는 현대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마치 공기가 늘 거기 있으니까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건강도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구나. 병원에 한번 입원해본 사람은 이 감각을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벌 총수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이 아닙니다. 바로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보호자입니다. 저 사람은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다닌다. 저 사람은 아프지 않다. 저 사람은 원하면 언제든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병실 침대에 묶여있는 환자에게 그 단순한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보호자 본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아마 주차비가 비싸다느니, 병원 밥이 맛없다느니, 회사에 연차를 써야 한다느니 하는 불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 습성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소유의 확장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더 큰 집을,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추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하나를 채우면 즉시 다음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는 영원히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순환입니다. 반면 건강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건강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내 몸이 온전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세상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이런 단순한 경험들이 사실은 가장 깊고 순수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은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강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몸이 활력으로 가득한 상태,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상태,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세상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은 단순한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근본 조건입니다. 화가에게 눈이 있어야 하고 음악가에게 귀가 있어야 하듯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건강한 몸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망가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가장 감미로운 음악도, 가장 맛있는 음식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의 의지, 그가 말하는 삶의 의지를 지목합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쟁취하려는 맹목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의지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1시간 더 일하면 성과가 올라갈 거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어. 올해까지만 참으면 승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건강이라는 근본 토대를 갉아먹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 전체가 이 맹목적 의지를 부추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다그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화려한 삶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당신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건강하니까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건강은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제 돈이 더 필요하고, 지위가 더 필요하고, 인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진실을 뼈아프게 증명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들의 말년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의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궁전의 가장 호화로운 방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권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하가 고개를 조아린들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고를 다 쏟아부어 명의를 불러들인들 이미 망가진 몸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왕관은 머리 위에 있었지만 그 머리는 고통으로 깨질 것 같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손은 이불깃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들판을 걸어다니던 농부는 어땠을까요? 그는 왕의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을 것이 충분한지도 확실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튼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차가운 시냇물에 세수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리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누리는 행복의 총량이 병상의 왕이 누리는 행복의 총량보다 크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비교 아닌가? 건강하면서 동시에 부유할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건강하면서 부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건강과 돈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이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오늘 야근을 할 것인가? 퇴근하고 쉴 것인가?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하러 갈 것인가? 스트레스를 술로 풀 것인가? 산책으로 풀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건강 대신 돈과 성과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는 아주 교활한 착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돈은 지금 벌어야 하지만 건강은 나중에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빚을 져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비가역적 과정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한번 망가진 몸을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0대에 무리해서 허리를 다치면 그 허리는 평생 당신을 괴롭힙니다. 40대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관이 망가지면 그 혈관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현대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더 절실하게 와닿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번 무너진 건강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병을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원상복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을 치료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병에 걸리기 전에 그 활력 넘치고 자유로운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최첨단 병원의 VIP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재벌 환자보다 동네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산책을 하는 건강한 노인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는 건강을 쾌활한 기질과 연결시킵니다. 건강한 몸은 자연스럽게 밝고 낙관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출근길이라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같은 업무라도 덜 짜증이 나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덜 피곤합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나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는 생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눈에 비치는 세상은 비록 궁핍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반면 병든 왕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비록 화려하지만 흐릿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같은 석양을 보아도 건강한 거지는 가슴이 벅차지만 병든 왕은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건강한 거지는 상쾌하다고 느끼지만 병든 왕은 으슬으슬 춥다고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강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렌즈이고 병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필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를 통한 행복이라는 환상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이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이 나아질 거야. 이 브랜드를 소유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소진하고 번 돈으로 물건을 사서 행복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얕습니다. 새 차를 사면 일주일 정도 기분이 좋다가 금세 익숙해집니다. 새 옷을 사면 처음 입을 때만 설레고 곧 옷장 속 수많은 옷 중 하나가 됩니다. 이른바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소유를 통한 행복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유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을 갈아넣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건강을 희생해서 번 돈으로
건강을 보상해줄 물건을 사려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실제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비싼 안마의자를 사도 과로로 망가진 척추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수년간 축적된 스트레스가 만든 만성질환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치료일 뿐 건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후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까? 아니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는 않습니까? 오후만 되면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지는 않습니까? 주말에 뭔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누워서 쉬고만 싶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이라는 토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 가는 원인은 10중 8구 돈이나 성과나 남의 시선을 위해 자기 몸을 혹사한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왜 인간은 가장 확실한 행복의 원천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가? 왜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을 위해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내다버리는가? 이것은 도박꾼이 가진 돈을 다 걸고 잭팟을 노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대부분의 도박꾼은 결국 빈손으로 끝납니다. 건강을 담보로 성공을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때쯤이면 그 성공을 즐길 몸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모두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지나치게 낭만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통찰의 핵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자기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강 지표의 향상은 급격히 둔화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가 해결된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 반드시 더 나은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같은 문제는 저소득층 못지않게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과로로 쓰러지고 변호사가 스트레스로 위궤양에 걸리고 경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이러니. 돈을 더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 해쳐지면 돈을 써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벌기 위해 또 건강을 해치는 이 악순환.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것을 보고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라며 쓴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서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우리의 일상적 태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는 이 명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칭찬받는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밤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 부르고 주말에도 쉬지 않는 것을 성실이라 부르고 자기 시간을 모두 회사에 바치는 것을 충성이라 부릅니다. 과로사가 뉴스에 나오면 잠깐 안타까워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야근을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졌지만 정작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은 드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전도된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순서를 뒤집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라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건강은 가장 후순위로 밀립니다. 업무가 바쁘면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마감이 촉박하면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이나 정크푸드로 해소하려 합니다. 이것은 집의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면서 지붕장식에만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지붕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특히 날카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의 가치를 단순히 도구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단지 다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 자체가 이미 행복이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잃어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할 겁니다. 아무 탈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다고. 편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다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고.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주제인 고통과도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행복은 적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이 뭔가 특별하고 화려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 자체가 이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건강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곧 육체적 고통이 없다는 것이고, 육체적 고통이 없다는 것은 이미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병든 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육체적 고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건강한 거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육체적 고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불행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이 생각을 더 밀고 나가면 아주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승진을 위해 밤잠을 줄이면 수면 부족으로 몸이 망가집니다. 실적을 위해 스트레스를 감내하면 만성 스트레스가 온갖 질병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면 과로가 몸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행복의 토대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정작 그 목적지를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비극.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봤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봉은 꽤 높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만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등에서 통증이 옵니다. 20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어서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눈이 항상 피로합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니 안구 건조증이 심합니다. 위가 쓰립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카페인이 위장을 망쳤습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습니다. 주말에 뭔가를 할 기운이 없습니다. 평일의 피로가 주말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는 높은 연봉을 받지만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약을 사고 가끔 마사지를 받습니다. 돈을 벌어서 건강을 치료하는 데 쓰는 이 우스꽝스러운 순환.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봅시다. 이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수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는 오래된 중고차이고 집도 넓지 않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가게 문을 닫은 저녁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꿉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에 오릅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통증이 없고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연봉을 받지는 못하지만 건강을 치료하는데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숫자로만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 매 순간의 경험의 총합으로 보면 두 번째 사람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아침은 고통의 시작이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 아침은 기쁨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식사는 위장의 부담이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 식사는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주말은 회복의 시간이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 주말은 활동의 시간입니다. 건강함이라는 하나의 차이가 삶의 모든 순간의 질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정의 자체를 다시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높은 연봉, 좋은 직함, 큰 집, 비싼 차. 대부분 소유의 크기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식 관점에서 진짜 성공이란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건강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고 무리를 해도 며칠이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마구 쓰고 낭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정된 자원이었고 이미 상당 부분을 소진해 버렸다는 것을. 50대가 되면 20대 때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친 무릎은 영원히 시큰거리고, 한번 나빠진 눈은 점점 더 나빠지고, 한번 약해진 소화력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 그 건강이 얼마나 엄청난 부였는지를. 50대, 60대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 좀 챙길걸. 그때는 건강한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이 말 속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깨달음. 하지만 이 깨달음은 대부분 너무 늦게 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잃기 전에 알아라. 무너지기 전에 지켜라. 병든 왕이 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건강한 거지의 행복을 지금 이 순간 자각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잃기 전에는 가치를 모르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 자체에 내재된 한계입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에는 둔감해지고 새로운 것에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항상 있으면 건강에 둔감해집니다. 마치 매일 듣는 시계 소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매일 누리는 건강의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사라지면 그 변화에 반응하여 비로소 건강의 부재를 처절하게 자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한 거지와 병든 완이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우리의 둔감한 인식을 깨우려 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충고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을 챙기세요. 이런 말은 귀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병들면 거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이 늘 이렇게 날카롭고 도발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들어서 깨우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좀 더 끌고 가봅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말을 대입해보면 정말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 거지 쪽에 가까운가? 병든 왕 쪽에 가까운가? 나는 건강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돈과 건강 중 어느 쪽을 더 자주 선택하는가? 나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대답하면 자기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으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줄이면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식을 빠지면 인간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프로젝트를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현재의 자기 파괴적 삶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지킨 성과와 인간관계와 승진이 건강을 잃은 후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승진한 자리에 앉아서 통증에 신음하는 것이 과연 성공입니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과연 부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일하라.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하지만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자기 자신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회적 요구와 자기 자신의 건강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태하거나 무능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건강을 갈아 넣어서 40대에 쓰러지는 것보다 30대의 건강을 지키면서 적절히 일해서 70대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총합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쓰러지듯이 인생이라는 마라톤도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삶의 주도권을 회사에, 사회에, 타인의 시선에 넘겨주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사회가 성공하라면 무리해서라도 성공하려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 자기를 혹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이 주도권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거지의 행복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상상했던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궁전 안에서는 병든 왕이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둘러서서 진맥을 하고 하인들이 약을 다리고 궁녀들이 이불을 정리합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지만 왕은 고개를 돌려볼 힘도 없습니다. 꽃이 피었는지 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이 고통의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한편 궁전 밖 거리에서는 한 거지가 햇볕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하고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피식 웃기도 합니다. 옆에 놓인 마른 빵 한 조각을 뜯어먹으며 맛있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따금 시원한 바람이 불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살아있는 겁니까? 누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가 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왕은 살아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은 저 너머에 있는 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골짜기를 끝내 건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건강을 소진하면서도 매일은 다르겠지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 영원한 자기기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왜 가장 확실한 행복을 가장 쉽게 내던지는가? 이 비극적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탄식. 그것이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자기 몸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너에게 고마웠다고, 매일도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고 혹사하는 이 몸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값비싼 보물이라는 것을 통장 잔고보다, 명함의 직함보다, 남들의 부러운 시선보다 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이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가슴에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었다면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든 빛이 당신의 삶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미 왕보다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연봉도, 어떤 직위도, 어떤 명예도 당신의 건강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무덤 속에서 당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두 발로 걷고 있다면, 깊은 숨을 쉴 수 있다면,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